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정세연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공항산업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위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회복 시기를 예상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에서는 코로나19 현황 및 영향 분석, 주변국 공항 정책 변화, 포스트 코로나 리스타트 준비, 그리고 공항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 및 영향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1,300만 명 정도 증가하였었는데요. 이후 백신 공급 증가에 따라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월 2%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분석을 통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국가별로 백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안정세가 예상되는데요. 10월 기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47%,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지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집단 면역에 따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률에 따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 전까지 국가별로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백신 접종률에 따른 정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기반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줌에 따라 항공력의 회복이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지역별 백신 접종률 차이와 델타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따라 회복 시차는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트렌드 변화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 항공산업은 위기를 겪었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항공 여객 수는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항공업계 대부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의제가 확대되었고 각 국가의 대응이 아닌 초국가 단위의 백신 지원 등의 정책 수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행 중이던 비대면 시장, 클라우드 등의 첨단 기술이 보다 가속화되는 등 트렌드 변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에 따른 세계 항공 운송 현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주요 공항의 항공 여객은 평균 74% 이상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항공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별 여객 실적은 중국이 68%, 일본이 7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공항별로도 여객 실적을 보면 인천공항이 83%, 홍콩이 87%, 대만 84% 감소하는 등 국제선 위주의 공항들이 많은 감소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객 실적 감소는 항공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항별로 자세하게 순위를 살펴보면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운항 현황은 6월 기준 두바이 공항이 1위, 이스탄불 공항이 2위를 나타냈으며 6월까지 환승 공항을 중심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공항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화물 기준으로도 보면 홍콩 책나콕 공항이 1위, 푸동 공항이 2위, 인천공항이 3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객 감소로 인한 매출액을 화물을 통해 채우고 있어 최근 화물과 관련된 업체는 계속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공항 운송 현황입니다. 인천공항의 운송 실적은 20년 코로나 영향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감소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국제선 여객 실적은 약 1,200만 명,
이것은 2019년 동기 대비 약 83% 감소한 것인데요. 최근에도 월 평균 약 10만 명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 실적도 21년 15만 회로 19년 대비 63%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의한 여객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아직 휴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 이러한 여객 실적 감소가 지속될지, 회복될지가 궁금한데요.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 회복 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접종에 따른 효과 발생 시기, 그리고 회복 탄력도 정도를 고려해서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수요 감소한 만큼 얼마만큼 다시 회복되느냐는 기대감으로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여객 심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이후에도 기존 해외 여행을 고려하였지만 코로나 영향에 의해 여행을 미루는 여객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어느 정도 회복할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형과 설문조사 기반으로 수요 예측한 결과 21년 올해는 작년에 이어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19년 수요의 약 4.4%에서 23% 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10월은 지금 예측해보면 부정적인 수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 19년 수요 회복까지 걸리는 시기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 여객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여객 심리 트렌드 조사 결과 백신 접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백신 접종 이후에 출국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68%를 나타냈습니다. 또 응답자의 향후 출국 계획은 2022년 하반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 수요 회복은 백신 접종률 증가, 여객 심리를 반영하면 내년 하반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여객 심리는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델타 변이에 따른 해외 출국 계획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출몰 여부가 또 다른 여객 심리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여객 심리의 점진적 회복으로 내년 하반기 여객 회복을 기대하며 이에 따라서 일자리 회복도 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 및 회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주변국 공항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공항 정책입니다. 중국은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었는데요. 14.5 공항 정책 기간 동안에는 스마트 공항화와 국제 거점 공항 허브 기능 강화에 주력하는 정책 방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공항으로 수용량을 확대하고 무비자 환승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환승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5G 기반의 스마트 공항 구축 및 항공 물류 확대를 위해 항공화물 전문 공항을 건설하였는데요. 중국 타시인 공항 같은 경우 5G 기반의 보안 서비스 시스템과 안면 인식 로봇 등의 스마트 공항 건설을 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화물 전문 공항을 건설하여 글로벌 항공 물류 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을 높이고 공항 수익 다각화 및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시인 공항의 경우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과 협력하여 공항 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객 수화물을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접촉 서비스 제공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광저우 공항은 제1공항에서 사람 터치 없는 엘리베이터 호출 및 지능력 청소 로봇 등을 도입하였으며 원조 공항에서도 비접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공항 정책입니다.
일본은 공항 네트워크의 견고한 구축을 통해 항공 경쟁력 마련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허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항공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견고한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 확보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항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 항공 자유화 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 향상으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회복 노력으로 공항 내 인천공항과 같은 PCR 검사 센터를 운영하고 공항 수익 구조 다변화로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항 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항공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항 주변의 상업 랜드마크 건설을 확대하고 공항 이용객 외에 관광객을 공항으로 유인하는 것을 시도를 하면서 하네다 공항 주변에 복합 사무시설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 다각화를 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만, 홍콩 공항의 정책입니다. 대만과 홍콩 공항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죠. 국가로 하나의 허브 공항 정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 환승 네트워크 강화 및 공항 리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운영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방역 강화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공항입니다. 싱가포르는 메가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 리노베이션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타 공항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메가공항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 시기를 활용해서 제2터미널을 리노베이션을 하였고요. 각 국가의 트래블 버블 체결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와도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시행됨에 따라 양국 노선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바이 공항 정책입니다. 두바이 공항은 시설 운영 체계와 관광업계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요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백신 허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허브 추진을 통해 향후 물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시기에서 각 공항들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또한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인 뉴노멀 선도 공항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게임 체인저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에 따른 수요 감소, 회복 노력, 질병 관리 이슈 확대, 협력적 정책 수립, 첨단 기술 가속화, 위기 속의 게임 체인저 기대 확대가 코로나19에 따른 공항 정책 변화이며 이러한 정책 변화에서 공항들은 스마트 공항 건설, 물류 확대, 수익 다각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수요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주요 포스트 코로나 리스타트를 위한 준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리스타트를 위한 준비로 공항들의 방역 강화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항 수익 다각화 노력 및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비접촉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방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접촉 서비스를 위해 터치 없는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무인 매장을 오픈하고 있으며 공항 내 소독 시설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방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원 모니터링을 통해 출입국 소요 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원 모니터링 도입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터치리스와
추가 소요 예상이 되는 출입국 수요 시간 단축을 위해 생체인식 아이디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넨공항에서는 생체인식을 구현하였으며 아틀란타 공항과 두바이 공항에서도 안면인식 체크인 카운터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방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리스타트를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접종률에 따라 신호등 안전 등급을 매겨서 각 국가별로 차등 있는 방역 체계를 통해 여행 재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 재개가 가능한 국가에는 자가격리 면제 등 이를 통해 최근 유럽 지역의 항공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각국의 여행 재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선 운영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 국가와 단계적으로 노선 복원을 위해서 트래블 버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항공 수요, 방역 수준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선 복원 노선을 선정되는 정책으로 최근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미국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합의를 통해 여행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공항에서 보안검색 요원의 보안 시큐리티 컨트롤이 강화된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라든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아마 헬스 컨트롤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여객 처리 시간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트래블 패스는 일종의 디지털 여권 정보 및 건강 관련 증명서를 저장하는 플랫폼으로 개발 및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를 통한 회복 시 여객의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및 회복에 대해 수요 예측, 공항 정책, 회복 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공항 이슈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여부가 주요 필수 확인 사항으로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이 새로운 헬스 컨트롤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여객들은 해외여행 시 변경된 출입국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출발 전 음성 확인, 제출 의무가 지켜지지 못했을 때 인천 내 PCR 검사 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공 여객 회복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향후 여행지별 자가격리 등의 정책이 상이한 만큼 여객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디지털 헬스 패스에 대한 여객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태로 공항, 관광, 정부에서는 협력을 통한 홍보를 통해 여객 회복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고 기존의 공항 프로세스의 변화, 공항 정책의 변화 등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공항은 물론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이와 함께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과 항공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공업계의 협력적 노력으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